과목은 어떤 강사님이고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고시반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. 너 회계는 처음이지? 야 나 회계 2유예야 뭐 3유예야. 굉장히 좀 위압감도 들고 막막한 거죠. 수험을 접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책을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뒀는데 그거 보면서 아 나는 그동안 뭘 한 것인가. 정균이 거 영상이 알고리즘에 뜬 거죠. 나의 20대 대부분은 수험생활로 보냈다.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. 거기에 멘트가 완전 제 가슴을 진짜 후벼팠던 거죠. 제가 제일 뭔가 후회가 됐던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도망치려고 이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취직도 그렇고 막 다 막막해 보이고 그래서 그래도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좀 더 다 수월해지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6년을 막 쭉 공부만 막 몰두를 한 건 아니고 뭐 2년 하다가 다시 막 또 1년은 또 학교 다니고 막 놀고 오시다가 날씨 쌀쌀해지면 다시 회계사 네, 다시 시험장 가야지 또 해서 이제 채권 다들 객종 다닌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객관식 이러면서 또 네. 처음에 모의고사 봤을 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려워. 시간도 되게 촉박하거든요.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나면 한 5시? 지금 봐도 굉장히 살인적이네요. 수능 때처럼 국어 사탐 막 그렇게 역사 그런 거 푸는 게 아니에요. 네, 이게 맞아요.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엄청난 집중력이랑 시간 압박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 남지 않거든요. 오히려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안 되고. 네. 특히 또 회계사 시험 1차가 더 어려운 거예요. 회계사 시험 너무 어려워요. 회계사 1차 시험은 정말 대한민국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부족해 라는 그 느낌 자체가 별로예요. 좀. 네, 너무 풀 수 있는 것도 더 막 약간 급박하니 압박면접처럼. 네. 너무 억울하다. 무기력해요. 하반기부터 시작하니까 치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결과를 확인했어요? 점수는? 확인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확인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. 네. 네, 아 그래요? 네, 그쵸. 아니, 뻔한데. 성적표를 받아봐야 아니 뭐 계산할 네.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어차피. 등신으로 나간 거야. 초신을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잖아요.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죠. 장수생 분들이 되게 많았고 뭐 선배분들도 많고 다들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정보를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지? 그럼 난 지금 뭘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런 막막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선배님도 똑같으셨나요? 저도 처음에 고시반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. 병장들 뭐 있는 것처럼 뭐 군대 깔깔이 신이 입고 왔어요. 너 회계는 처음이지? 야 나 회계 2유예야 뭐 3유예야. 저희 같은 병아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좀 위압감도 들고 막막한 거죠. 회계사가 처음 시험 준비하는 거죠. 이런 수험 생활을. 네. 그 수험 계획 세우고 시행착오 겪는 것만으로도 1년 보냈을걸요? 네 맞아요. 1년 보내고 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시험장에서 느끼는 게 최악이야. 그게 너무 안타까워. 그래서 또 1년 또 가는 거야. 전 체력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여자분들은 체력이 너무 몸이 딸려서 그게 체감이 되나요? 그러니까 엄청 왜냐면 그냥 체감이 돼요. 내가 정신과 몸이 지친다는 느낌인 거지. 아 내가 체력이 딸리네까지 체감이 되나요? 네. 어쨌든 그 전날까지 엄청나게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시험날을 맞이하는 거잖아요.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난 이미 지쳐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. 그때 또 막 미친 듯이 또 봐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2월 때부터 내 체력은 이미 끝났다. 아직 더 남았구나. 약간. 그러니까 거의 그 1% 남은 체력이 기어가는. 네, 맞아요. 저는 막 이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건데도 내가 이 시간에 운동을 해도 될까? 이런 또 죄책감. 근데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. 운동 없으면은 끝까지 버틸 체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. 또 한 번은 준비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쵸. 1월이 됐는데 알죠. 직감적으로 네, 알죠. 아무래도 이번에도 아닌 싸늘한데 문제가 낯선데 이 정도 되면 막 네. 문제 딱 던져주면 막 풀어야 돼요. 근데 했는데 뭐 시험을 안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. 진짜
진짜 그건 아닌데. 진짜 아니었는데 무조건 들어갔어야 그 됐는데 집값을 받아야 되는데. 네 2개월을 또 막 공부를 막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? 제일 열심히 그래야지. 해야 되는데 그치. 제일 열심히 할 마음도 없고 내 실력도 너무 알겠어서 엄청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시험 보러 가는 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. 시험 보러 갈 때 예를 들어 도시락도 부모님이 싸준다 생각해. 아. 눈물의 도시락 내가 점심시간에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먹는다? 아. 근데 올해 시험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쵸. 진짜 죄책감이 큰가 봐요. 죄책감이 네. 저는 사실 정교님 배짝한 것도 또는 다른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발 좀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에 저도 사실 평생을 무게감 갖고 살았어요. 효도를 다 해야 된다, 착해야 된다, 부모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. 수험생은 결과가 나거나 안 나거나 하잖아요. 그냥 취업해서 뭐 네. 용돈들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걸 떨쳐내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자기 공부하기도 힘들잖아요. 그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먹고서는 절대 시험 그게 스트레스로 영향을 많이 줘. 너무 힘들어요. 항상 그 부모님 생각나고 막 죄스럽고만 해요. 뭐 수험생활 할 때 돈 필요하고 할 때마다 엄마 30만 원만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? 뭐. 근데 또 30만 원이 공부에만 쓴 거 아니야. 그러면 더 미안하고. 근데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고시원값 40에 생활비 그래도 40 들어요. 학원비 별도, 교재비 별도니까 1년에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들죠. 솔직히 말하면. 와리또가 3년이지 사실 3년 안에 외계사 합격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다 합격하고 나면 수업기간 줄어서 그렇지 최소 4년 정도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것만 해도 8천만 원인데. 할수록 내가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더 큰 것 같아요. 정교님도 슬럼프가 오셨어요? 슬럼프 많이 맞죠. 아, 많이 만나요? 한두 번, 굉장히 수업가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. 뭔가.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한 번에 오는 게 6개월 정도 아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. 수시로 왔어요. 네. 365일 중에 한 150일이 슬럼프. 단기전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런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때 슬럼프로 혹시 뭐 좋은 팁 같은 거 있어요? 근데 저는 대부분 졌어가지고 좀 졌어요.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고요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뭔가 소중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 그래도 아직 20대 뭐 많이 남은 것 같고 약간 더 뭐 열심히 하면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좀 안일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먼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. 좀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후회는 없어요? 마지막 원했던 만큼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. 네,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것 같아요. 다 끝나고 와서 공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허탈하면서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지?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바로 했던 거는 그냥 시간을 그냥 계속 여유롭게 보내는 걸 했던 것 같아요. 낮에 나가가지고 산책하고 장 봐와가지고 요리해 먹고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. 또 약간 그만두고 나는 지금 백수고 죄책감에 좀 시달렸어서 계속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온 데가 있어서 바로 일을 시작했죠. 막상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.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자신감이 살짝 생겨서 회사 생활 다 끝내고 이제 나왔는데 여행을 갔다 온 그 영상들이 있어서 영상 편집하면서 좀 내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.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. 맛을 보셨군요. 네.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응원도 해주고. 막 고생하셨다고 막 해주시고 이 형식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. 정교님이 올리신 영상에서 수험생활을 그만두고 나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. 현재 수험생활분들이 이제 뭔가를 포기할 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.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여기서 내가 이거 시험 준비만으로도 되게 대단하다고 해주시는데 내가 합격까지 하면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내가 이거를 그만두면은 대단한 사람이 못 될 것 같고 아까 핵심은 그거는 이 좋은 거를 내가 못하면 네. 아까운 그 마음이 더 들어거든요. 그러네. 네. 그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 약간 아까운 게 크거든요. 네. 그건 없었어요? 공부할 때 딱 회계사 책 갖고 다니는 거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2차 연습서에 있어.
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뭔가 더 이거 아니면 안 돼?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를 위한 선택이 뭐지? 그렇게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좀 되게 새로워진 것 같아요. 진짜 내가 재밌고 즐거운 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. 뭐 수험생이시든 아니면 뭐 그냥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든 회계사든 세무사든 선택한 시험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고,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지금 선택한 게 진짜 인생의 끝이 아니고 잘 되든 못 되든 이게 실패는 절대 아니니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뭔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명절 때 그럴 때는 명절 때요.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. 저도 잘 안 갔어요. 그냥 엄마 나 밀린 거 공부해야 돼. 야 아직도 지윤이 세무사 시험 준비한대. 뭐 야 지윤이 아직도 뭐 한대.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. 짜증나는.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젊음이라는 게 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게 많아요.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. 사실은 30살 때 그만두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른 거예요. 이 세무사 회계사 되게 40 듣는데도 포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다 거기 날아간 건데, 물론 나중에 합격하면 뭐 모르겠지만 그만할지 또는 언제 포기해야 될지를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최근 거 기출문제 있잖아요. 모의고사 하나 그냥 풀어봐야 돼요. 재무회계 세법이라도 풀어봤을 때 성적 안 나오면 공부가 공부한 거야. 그렇지 말아.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, 그때 생각하면 실력이 깡패고 절실함과 그런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. 동기부여, 뭐 절실함 그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실력. 문제 던져주면 그냥 바로 손 나가서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게 실력, 그 사람이 실력이에요. 그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공부했던 거는 후회하지는 않아요. 공부를 안 했었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. 이게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. 오히려 30살에 회계사 시험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아 이거다 역시. 드디어 내가 찾았다. 왜 지금까지 내 꿈을 못 찾았지?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과론적 얘기니까 더더욱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. 오늘은 이렇게 정교님 모시고 이제 많은 말씀 나눴는데, 수험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또 남겨주시고, 만약에 좀 괜찮으시면 저희가 또 섭외 요청 드렸을 때 같이 나와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